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요. 어제부터 이제 고민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할까,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싶을까 했는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도 어떤 이렇게 영역이 있다. 그럼 영역이 네거티브적인 마인드, 파저티브적인 마인드가 있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법률학에서도 좀 헌법학에서도 쓰기는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이건 네거티브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그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부터 찾아.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부터 생각한 다음에 그 나머지 그럼 내가 해도 되잖아,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마인드를 가질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때도 이 마인드가 결과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뭐든지. 이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젊잖아. 젊은데 일도 그렇고 MZ들도 그렇고 상품 분석도 그렇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야. 모두 다 마찬가지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 평생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사업 아이템도 없고 상품 아이템도 거의 안 떠올라.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뭐지? 부터 찾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뢰밭인 거야. 그럼 지뢰밭부터 찾아. 그럼 지뢰밭 찾은 다음에 지뢰밭이다. 그럼 거기만 엑스펠 쳐놓고 나머지 자기가 뛰어노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어떤 일의 캐파는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훨씬 크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얘기할 필요도.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실패하는 셀러들이 어떤 전략을 펴고 있냐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부터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상담하시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현실에서 내가 나오는 이 행동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한 그 결과값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손에 쥐고 있는 걸 놓을 때를 가장 고통스러워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류 쪽을 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꼭 항상 의류야. 근데 누구나 얘기해도 좋거든. 왜 이거 하냐? 내가 전에 의류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래, 그것도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행동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 뭘 했던 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걸 도전해 볼 때, 이런 거라면은 솔직히 어떤 모험이라든가 어떤 리스크는 커지긴 하는데 기회는 훨씬 많이 열려 있어요.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뭐 디지털, 기계 쪽. 여성이 좋아하는 쪽은 패션, 자파, 그런 쪽이야. 내가 여자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쪽 좋아한다. 그쪽 카테고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내가 좋아한다. IT 쪽 시작하고, 이러면 안 돼. 참 슬픈 얘기긴 한데, 내 고등학교 성적에 가도 있어요. 수미양 가 할 때 가가 한자, 한문, 독일어. 야, 이거 진짜로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서 찍으면 딱 21점에서 23점 나와요. 정말로. 근데 나는 원래 항상 태도가 수업 시간에 똑바로 해야 된다. 난 항상 모범적으로 해. 딴짓 안 해. 오늘은 독일어 선생님이 나보고, 야, 이성수 너 이번에 독일어 경시대 한번 안 나가볼래? 그때 애들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아니 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니? 뭐 괜찮아, 따라와. 그래서 교무실을 갔는데 계속 설득하는 거야. 그게 제 성적이 23점입니다 이 얘기 못 하겠고, 그냥 제가 바쁘기도 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 뭐 그러다 이제 성적표를 끄집어냈는데 23점인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엎드려 뻗치더니 거기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그거 있고, 이제 미가 있어. 미. 이제 체육, 음악, 이제 미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예체능이라고 표현하지. 예체능은 그래. 내가 음악을 100점 맞았던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을 때 딱 그 6개월 동안만 100점 맞았고 그 이후로는 3, 40점.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미술은 그 미술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너무 박혀 있어. 쟤는 미술 못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미술부 걔 나중에 홍대 갔는데 걔한테 컵라면이랑 초코파이 사주고 대신 그림 그리겠죠. 그래가지고 제출했어. 근데 어떤 시면 자기 스케치북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앞에 서면 선생님이 A, B 이렇게 써주는 거죠. 나는 이제 자신만만한 거야. 이제 고3 때니까 이제는 됐겠다. 딱 했더니 내 얼굴 보더니 C 이렇게 그려버리더라고. 그럼 편견 아니야 솔직히? 그 미술부가 다 그려줬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구나. 근데 요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왜 포기해도 괜찮아요? 영수 정도에서만 수 때려주면은 뭐 이런 거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평점이라나?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나? 단위수가 틀리잖아. 뭐 수학은 뭐 6단위, 7단위고 뭐 이런 건 1단위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 7개, 6개 맞아도 수학에서 수 하나 맞으면 똑같잖아. 별로 성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팔짱을 끼고 생각을 해본 거야. 우리나라 온라인 마켓은 어떤 상태냐면 온라인 마켓은 특이해요.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외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매트릭스 있지? 매트릭스 예를 참 많이 드는데 매트릭스에서 원에서 마지막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잖아. 근데 벽이 어떻게 보여? 프로그램 소스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안 적어도 돼. 자, 적어도 되나? 우리나라에서 옥션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도착할까? 뭐 오전에 모두 주문했다. 한 90% 이상 들어오겠지. 거의 다 들어오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션은 내 카탈로그이다. 내 재고관리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그 판매자들은 내 물류센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발주 넣으면 다음날 다 와. 오차 없이.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가 내 물류센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상품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에는 물류센터가 그렇게 오나? 절대 오지 않죠. 빠르면 2박 4일, 아마존 같은 2박 3일 만에 도착하지만 일반적인 이베이 셀러들 같은 경우는 6박 7일, 7박 8일. LA 쪽에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오는데 일반 스탠다드로 하면은 배송비 한 7, 8불 정도, 7, 8천 원 내고 일주일 걸려요. 정확하게.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 우리 회사의 모 직원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렌트카를 빌려서 가면 한 6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김시성을 가진 대리야. 내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 남자야. 얘기는 안 하고. 몇 명 없어? 생각보다. 우리 미국에 있는 직원 하나가 여직원인데 그 친구가 LA가 집이에요. 근데 이제 뉴욕으로 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 동네 언니랑 같이 취직하게도 뉴욕으로 넘어오면서 중고차를 하나 빌려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운전해서 LA에서 뉴욕까지 오는데 일주일 걸렸어. 기름값만 150만 원.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라거나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하루면 도착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옥션이라는 마켓이 내 재고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가 뭐 무슨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뭐 패션 잡화 뭐 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순서를 한번 매겨봤어. 1번, 2번, 3번, 4번. 그럼 뭐 이런 컴퓨터. 뭐 2번은 카메라 뭐 디지털 기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매겨봤죠. 그 다음에 대신 패션 잡화나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또 이렇게 번호 그래서 한 200번까지 매겨지더라고요. 왜냐면 3차 카테고리까지 펼쳐놓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200번까지 매겨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꼭 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들 뭐냐면 패션 자파를 제외해서 지워버렸어요. 왜? 패션 자파는 특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단가가 낮나요, 높나요? 일반적으로 낮지. 명품 빼놓고, 명품은 라이센스나 독점권 때문에 무역에서는 별로 안 좋고 일반적으로 낮아요. 두 번째,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취향이 너무 많이 좌지우지돼. 진짜 웃기는 거야. 벨트를 팔았어, 분명히. 그랬더니 자기가 몸무게가 95kg라고 벨트가 안 맞아서 반품해달래. 이건 지가 뚱뚱한 게 잘못이지 벨트가 잘못인 건가? 솔직히? 그 다음에 컴퓨터로 봤을 때 색상이랑 직접 실제로 봤을 때 색상이랑 다르대. 겨우 10몇 불짜리 가지고 그 반품해달래. 그러니까 걔네가 원하는 건 딱 그거야. 물건 배송비 더 드니까 물건 보내지 말고 내가 환불해줄게. 이런 액션을 원하는 거야. 너무 그거 안 좋잖아.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선호도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균일하지 못해, 상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 전달이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 단가도 낮을 뿐더러. 그래서 일단 우리는 원래 취급 안 해요. 그거 취급 안 하지. 화장품류는 또 취급 안 해요. 왜냐면 통관 가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화장품, 담배, 마약, 술, 뭐 이런 건 다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유아용품은 또 안 해. 우리나라는 유아용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성향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에서 굉장히 엄격해요. 뭐 옛날에 마텔사에서 납성분이 나와, 바비 인형에서 납성분이 나왔다가 그 회사 진짜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 우리나라에 조금 건성건성 키우는 나라고, 다른 나라 같은 유아용품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유아용품 아예 취급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한대로 팔고 싶다 해서 모든 사이즈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에어컨 팔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팔겠지. 왜 못 팔지?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무게가 30kg가 넘어간다는 거. 그럼 특성으로 발생 못 한다는 거. 또 하나는 부피가 초과되죠. 그래서 그러면 에어컨류 또 빠져야 되고, 에어컨류가 빠진 것과 비슷하게 세탁기 쪽 빠져야 되고, TV 쪽은 LED TV는 괜찮은데 LCD TV나 PDP TV는 안 돼. 사이즈가 중량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딱딱딱딱 제하고 나니까 뭐 대충 한 17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 공략이 들어갔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1번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170번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101번부터 시작해야 될까? 170번부터 시작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 1번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요, 그만큼 귀 잃는 거야. 내가 IT 쪽 좋아하면요, 박건호 대로도 IT 쪽 좋아해. 패션 자파 쪽 김철웅 대리가 좋아하면은 이영미 대리도 좋아해. 이건 거의 비슷한 성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만한 것부터, 그 다음에 나 같은 소비 수준을 가진 사람이 취급 안 하는 것부터 취급을 해야 돼. 그럼 일단은 판매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라면 사 먹을 때 어떤 라면은 좋아, 이렇게 뭐 이런 거 해볼까? 뭐 스테이크 먹으러 간다. 그러면 7,800원, 8,000원짜리 그걸 사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스테이크 7, 8,000원 주고 사 먹으라 할 바에 걔네는 뭘 쓰는 게 나? 7,000원치 PC방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 먹는 게 더 행복하단 말이야. 이건 얘기가 틀려져. 그 소비 문화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수준은 중산층이야. 중산층이 생각하는 소비 수준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분석하면 끝나.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인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CD 플레이어 하나에 100만 원짜리라면 여러분들 사니? 절대로 안 사. 어떤 경우에도 안 사.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기 소니 NWZ ZX-1이라는 그 MP3 같은 게 여러분들 사니? 사고 싶은 생각 나도 절대 없어. 나는 막귀라서 그냥 핸드폰에 나오는 MP3만 들어도 행복해. 그 이게 틀리단 말이야. 그러나 내 소비 수준에서 상품을 바라보면 시장이 굉장히 좁아져요. 이런 거잖아. 저번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아이폰이 굉장히 잘 팔려요. 잘 팔리겠다. 시장 수요가 5천만 명이라고. 고객들이 5천만 명이다. 근데 판매자가 5천만 명이야. 그럼 내가 평균 팔 수 있는 게 한 대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딱 13명만 수요자가 존재해. 13명만. 근데 판매자가 나 혼자야. 그럼 나 혼자 몇 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13대. 그런 예가 뭐 있을까? 우리 회사에서? 모르지?
옛날 두더지 퇴치기라는 게 있었어요. 두더지 퇴치기. 두더지 스펠 나 칠지도 몰라. 그건 네이버에 검색해봐야 돼. 두더지 뭐 이렇게 뭐 퇴치기. 뭐 그 검색하면 이베이 검색이 안 되는데 그거를 했더니 뭐 10세대 정도가 팔렸어요. 그런 건 뭐냐? 공급자 1명, 수요자 13명.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바운드리에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상품을 분석해야 된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특히 나라면 살 것 같다, 나라면 안 살 것 같다. 그런 시장으로 보면은 그만큼 다 놓쳐.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부터 체크하기 시작한 거예요. 170번부터. 왜냐면 여기는 보나마나 경쟁자가 많을 거야. 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취향이 비슷할까? 급여도 비슷하죠. 학교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강요를 받잖아.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대학에서도 어때? 나는 뭔가 다르게 하고 싶어. 근데 옆 친구 어떻게 해? 자격증 준비하잖아. 퇴직 준비하잖아. 뭐 자격증 하잖아.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수업도 알지. 대학 강의도. 이걸 내 재산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수업 듣는 거랑 학점을 잘 맞아야 돼 수업 듣는 태도랑 틀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학점보다는 진짜 이걸 내 수업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재밌다 그러면 똑같은 수업 3번도 들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집중을 하지. 몰라 나는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 별로 신경 안 쓰는 쪽이라서 재밌다 그러면 수업 3번도 들어. 똑같은 거 그냥. 뭐 언론방송, 심리학 뭐 그런 것들은 3번 들고. 그다음에 타 학과 뭐 법률 저희 법학과 뭐 헌법 수업, 전공 수업 들어가지고 당연히 점수 학점 안 나오지. 또 그런 수업도 들어. 듣고 싶어서. 교양헌법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지. 그런 건 재미없고. 그런 데도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야 돼.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중거 집단의 생각에서. 중거 집단에서 생각을 하잖아? 마음은 편해. 그러나 나중에 발전은 없어. 상품도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았던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었냐면요. 제품이 굉장히 많았었지. 뭐 스타일 오디오 같은 거, 스타일 오디오, 그다음에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컴플릿 NC5 같은 지금 NC9까지 나왔나?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데논 같은 것도 나오고. 스타일 오디오 그러니까 국내 사운드 기기, 국내 중소기업 제품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예요. 스타일 오디오 같은 것도 있고. NC5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NIC5지. NIC5 그때는 NIC5였는데 뭐 이승철 같은 가수가 작곡을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그 악보를 돌려봐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여기다 바이올린을 백그라운드 연주하게 할까? 뭘 연주하게 이런 걸 고민해야 되잖아. 그렇다 해서 진짜로 오케스트라 뒤에 앉혀놓은 다음에 3번, 8번 연주하시고 나머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번에 10번, 12번, 12번 연주하시고 나머지 가만히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악보를 딱 넣은 다음에 내가 악기를 딱딱딱딱 선택하면 쫙 연주를 해주는 거야. 한 4, 50가지 악기를 다 넣어놓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다 테스팅을 거친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실제 오케스트라 한번 연주해보고 이런 식인 거야. 녹음할 때는. 그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독일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이름은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컴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즉 버전은 1부터 시작해서 현재 버전이 한 10가지 정도 아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을까? 악기가 들어있을까? 아니지. DVD가 들어있죠. DVD 용량이 4.3기가까지 들어갔는데 몇 장이 들어있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8장이 들어가. DVD 8장 들어있는 이 박스 하나, 플라스틱 케이스는 얼마 안 되는 거고 이 박스 하나가 무게가 450g이에요. 450, 500ml 우유 하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거 얼마나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얼마냐면 1,100불 정도였었어요. 1,100불. 근데 이게 국내에서 18만 5천 원인 거야. 부가세 환급 받으면 17만 원. 그래서 그걸 얼마에 팔았냐? 60만 원에 팔았어요. 600불에. 파손 위험이 있어요? 불량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하나 팔 때마다 35만 원씩 남죠? 많이 안 팔고 하루에 한 10대 정도? 근데 이제 끝은 좋았다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 안 좋았다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팔고 있죠. 왜냐면 시장 가격이 보통 1,000불대였는데 한국 셀러가 599.99불에 프리시핑으로 누가 사니까 미친 듯이 사지.
그렇게 하다가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이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지고 있던 거 놔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것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 설마 이거 미쳤다고 사겠나? 한번 봅시다. 기어 있잖아. 자전거 기어. 자전거 기어 시마노라는 기어가 있어요. 시마노 기어 190만 원 주고 사람 여러분들 사겠니?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안 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나도 안 사. 릴 낚싯대 있죠. 릴 낚싯대. 릴 하나에 190만 원 주고 180만 원 주고 사람 사니? 미쳤죠. 그거는. 근데 그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 시장을 뛰어들잖아. 그럼 더 재밌어져. 선글라스 뭐 20몇 마리에서 30만 원이다. 품질만 좋다? 경쟁 공급자가 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사는 거야. 아니면 골프용품 같은 경우는 골프용품은 항상 골프채만 골프공만 있는 줄 알지.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골프공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있어요. 망원경이 달려가지고 니콘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공이 보이면 칙 찍으면 정확히 몇 야드 딱 정확히 나오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 가격은 7, 80만 원대.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모르는 제품부터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라면 뭘 살 것 같다? 벌써 그 생각이 자꾸 남아있어서 이 시장은 안 보여요. 점점 안 보여. 그래서 최대한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걸 사야 되겠다.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데이터를 보는 거야. 이거 괜찮겠다. 팔아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결론을 내리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쥐고 있는 것을 좀 놓았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상품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 이제 놓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어제부터 생각했던 단어였어.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다. 이거 굳은 의지며 굳은 자신감, 확실한 확고한 신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신의 꿈을 그만큼 반토막 내버리는 거야. 자기가 정말 자기의 어떤 생각이란 파이가 있는데 잣대를 그 기준을 하나씩만 될 때마다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됐다? 그럼 반 날아가는 거야. 여기다 또 반 됐다? 하나 또 됐다? 그럼 이거 날아가는 거야. 또 여기다 하나 또 됐다? 그럼 이것도 날아가는 거야. 나머지 이거 남는 거야.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이 셀링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신 분 계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정말 사업을 하면서 미련하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로 장사 수준 이상으로 못 넘어가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절대로 하나 팔면서 손해보지 않겠다. 구성의 오류라는 것도 있지. 구성의 오류가 뭐냐면은 각 요소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액션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정적인 액션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경제학에서 이런 거야. 개개인이 국민이 저축을 하는 액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근데 그게 국가 전체로 봐서는 좋은 액션이니까 나쁜 액션이니까? 나쁜 액션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행동에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 5가 되겠다, 6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미시적인 액션이 선이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나를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남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수익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란 얘기야. 지금 한번 봅시다. 뭐 이베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저런 그런 고정관념 없어.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하나를 팔 때보다는 내가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올려요. 피드백 뭐 판매를 하지. 피드백 판매를 하는데 피드백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1000개를 팔았어요. 1000개. 1000개를 팔아가지고 하나당 5,000원씩 손해를 봤어요. 그냥 사가지고 5,000원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5,000원씩 손해봤어. 그럼 이거 얼마야? 50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B는 A를 비웃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짓이지? 저러면 안 되잖아. 쟤는 장사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피드백이 0.1 때부터 안 팔리더라도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익률 20% 남겨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게다가 뭐 한 10만 원짜리 뭐 20% 그냥 게다가 2만 원씩 남다 해봅시다. 피드백 현실적으로 피드백이 0.1 때 0.1인데 가격 10만 원짜리 올려놨어요. 좀 예를 들게 50만 원짜리 해봅시다. 50만 원짜리를 20% 수익률로 올려놨어. 그러면 얼마요? 10만 원 수익 남는 거지? 올려놨어요. 피드백 0점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가 살까?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요. 어떤 누구도 안 사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나 한 달에 하나 정도는 팔릴 수 있겠지. 하나 판매가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10만 원 수익이 남았어요. 이거 하는데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한 5개월 걸린다 보면 여기서는 이제 첫 달에 이제 마이너스 100만 원 수익이 됐고. 하나하나 해볼까? 1, 2, 3, 4, 5, 6, 7, 8, 9 A, B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 여기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500 여기는 이제 누적으로 하면은 이제 20이 되고 뭐 30이 되고 50이 되고 뭐 60이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매량이 여기가 이제 달라지겠지. 얘가 달라지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한 200으로 마이너스 200으로 줄어들다가 여기 플러스 100이 되다가 300이 되다가 500이 되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는 70, 뭐 90, 100, 뭐 200, 뭐 200까지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돼. 한 110. 이 시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 액션이 오라.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 액션이 오를까요? A 액션이 오라. 이 사람은 다음 달에도 매출에 기대할 수 있어. 더 늘어난다.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지금 110이라고 그러면 피드백이 몇 점이란 얘기냐면 피드백 10점이란 얘기야. 11점이란 얘기야. 피드백 11점에서 그렇게 판매되는 것만 해도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얘가 잘못 선택을 했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그럼 잃어버린 게 뭘까? 잃어버린 게 뭘까? 얘가 하나하나 팔 때 절대 손해보지는 않았었어. 근데 희한하게 쟤한테는 밀린 거야. 그럼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뭘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어떤 요소가 빠져 있어, 지금 현재?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가 빠져 있을까요? 어떤 요소가 빠져 있을까? 시간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 시간이라는 요소. 자원에는 뭐뭐뭐라고 했죠? 자원에는 우리 회사에서 얘기할 때 자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원에는 먼저 자금이고 두 번째 시간. 인력이 있잖아. 시간도 있잖아. 시간도 돈이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 이 사람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간도 돈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 이게 낫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존 계정 있죠? 아마존 계정. 아마존 계정은 피드백 회수율이 뭐 3%대밖에 안 돼요.
3%값밖에 안 되는데 피드백 점수에 따라서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죠.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뭐 마이너스 3,000원,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나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피드백이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취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미래가 훨씬 우리한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1,000원씩 손해보겠다. 그럼 10만 원이면 100개고 100만 원이면 1,000개야. 그럼 그래서 예산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 회수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집행해. 그럼 USB 메모리는 500만 원치 500만 원에 사가지고 진행을 해. 그럼 대충 해보자. 그러면은 그 500만 원치 산다 그러면은 판매를 몇 개를 쓰면 5,000개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5,000개를 판매를 하는데 피드백 회수는 150점이야.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야, 500만 원 들여서 피드백 150점 쌀까 말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드백 150점 500만 원의 가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1,000점. 잠깐만. 3%가 150개 맞나? 150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기는 의사결정 뭘 생각했냐면 이 150점이 올라가면서 내 순이익이 얼마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 500만 원대 이제 5,000개 500만 원대 500만 원대 피드백 150점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150점이 올라갔을 때 내 매출액이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거와 이 150만 원을 500만 원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옳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창업 교육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상품을 5개를 판매를 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런 창업교육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3개 제품, 4개 제품 판매를 했다고 거기에서 손해를 10만 원을 입은 거예요. 근데 고가 제품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10만 원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사장님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밋 빨리 올리고 이제 고가 제품도 팔 수 있고 그러죠. 처음에 그렇게 울으셨던 분이 나중에는 리밋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고가 제품을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한 달에 그 정도로 수익은 충분히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술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미시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품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보는 액션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할 때 겁먹지 마. 내가 이 상품을 초이스를 해가지고 이걸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고 끝내면 지적해. 근데 제 장기적인 플랜은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반에는 손익분기점 있지만 이게 연쇄 효과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봤는데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어. 그 다음에 손해보는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낮아지면 어느 정도 선만 넘어가면 플러스로 회수되는 건 확실해.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승인해줘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던 거 아까 자원이라는 개념이 있겠지만 시간, 인력, 그 다음에 자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3가지를 다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반에 약간 손해 볼 수 있는 카드다. 왜 그러냐면 초반에 약간 손해를 보는 전략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게 더 좋냐면은 일단 경쟁자가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상품에 있어서 어떤 판매량이 기가 막혀.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HS102G라는 이제 단종됐어요. 빔 프로젝터예요. 이게 흔히들 말하면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그 다음 모델이 HS
200이라는 모델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곧 이제 출시가 돼, 다음 달에. 누구나 다 알아. HS102 G가 대박이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HS200도 대박이 날 거라는 건 다 알아. 그건 누구나 다 붙는 거야. 누구나 다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도 알아. 판매량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월평균 막 40대, 50대 정도 나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초반에 이 시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초반에 우리 네 명이 같이 움직인다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회사 외부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냥 몸에 그냥 체득이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구매가 65만 원이면 반드시 67, 8만 원 이상은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마인드야. 내가 그렇게 들어가잖아? 판매량 어찌 개런티 돼 있어. 그 다음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쪽인데 다른 회사들은 육감으로 많이 처리를 해. 그럼 그렇게 돼 있다. 그럼 65만 원 매입했다? 그럼 난 뭐 하냐? 60만 원 너 들어가자. 59만 9,900원으로 들어가. 그럼 당연히 누적 판매량이 나한테 빨리 돌아오겠지? 나한테 돌아오고 나서 어느 정도 형격이 좀 벌어졌다 느껴지면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올려? 얘네가 67만 원, 8만 원 올릴 때면 나는 72, 3만 원 올려놓는 거야. 그 사람들 갸우뚱해. 현재가 72만 원, 3만 원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72, 3만 원인데 얘가 판매량이 많아. 근데 그럴 때 더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잖아. 옆에 구멍가게에서 싸게 팔아. 백화점에서 좀 비싸게 팔아. 근데 여기 바글바글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살 때 비싸게 산다는 느낌을 들어? 아니면 안심을 하는 느낌이 들지? 안심하는 느낌이 더 강해. 아, 제품이 확실히 좋긴 한가 보다. 근데 그게 어떤 그 괴리를 못 끄집어내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각이 협소해. 미시적으로 바라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깨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쉽고. 그래서 이쪽은 정확히 이런 전략을 공부를 하려면은 정확히 어떤 책을 더 보는 게 좋냐면 경제학 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미시경제학 책 같은 거. 그 미시경제학은 그래프가 막 현란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 안 봐도 돼요. 밑에 설명, 구두 설명만 읽어봐도 아, 이렇구나. 소비자들은 이런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구나. 뭐 베블렛 효과, 뭐 저기 뭐야, 베블렛 효과도 있고, 베블렛 효과도 있고 또 뭐지? 골드러시 그 마차 효과도 있는데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골드러시라고 옛날에 들었었죠. 뭐 한때 금광이 나온 데서 서부 개척시대에서 막 그 마차들이 막 미친 듯이 거기서 뭐 마을 만들고 막 황금 캔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베블렛 효과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라고 해가지고 허영심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비싼 제품일수록 더 비싸게 파는 거야. 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싸면 안 사. 근데 비싸면 또 사는 거고. 어떤 그런 사례들이 경제책에 되게 많아요. 그게 그래프적으로, 그것도 논리적인 근거도 다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리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탁탁탁탁 움직여. 근데 이게 모수가 소비자들이 적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먹힐까 안 먹힐까? 잘 안 먹혀. 근데 해외는 많아가지고 잘 먹혀.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좀 시간이 된다면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급적인 그 이론을 더 이해하려고 돼, 사례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이해를 많이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아비트리지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 단원별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은 좀 내용이 많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